안녕하세요. 벌써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통 이 데이터베이스 일반을 공부할 때 이 과목인 엑셀보다 조금 더 생소해 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을 치고 나면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처음엔 좀 생소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나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학습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한번 볼게요. 특정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하네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네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접근성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질의를 처리하고 응답을 해주는 것을 실시간 접근성이라고 해요. 이 질의라는 것은 쿼리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시간으로 어떤 질문을 처리하고 응답을 해주는 걸 실시간 접근성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계속적인 변화입니다. 계속적인 변화를 함으로써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 공유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동시 공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기업, 어떤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 내부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DB라고 적을게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실시간으로 어떤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하고 응답을 해주는 실시간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기업의 데이터가 변하는 걸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가 있다고 했을 때 각 사용자들이 동시에 원하는 데이터에 이렇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에 의한 참조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주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에 의해 접근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소에 의해 접근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데이터가 01이라는 주소 안에 애플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02라는 주소 안에 바나나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주소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C라는 사용자가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주소에 의해 접근하면 01이라는 데이터를 찾아서 애플이라는 데이터를 얻어올 텐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게 아니라 애플을 찾고자 하면 애플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해당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것을 내용에 의한 참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장점이네요.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유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결성이라는 거는 결함이 없다는 것을 무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의 데이터 유지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복 최소화, 데이터 공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단점을 기억하는 거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IT 회사에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되게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전문가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전산화 비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웬만한 규모의 회사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전산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희는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네요. DBMS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DBMS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용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DB,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DBMS는 이 사이에 위치해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생성하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서 말 그대로 이제 매니지먼트, 어떤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이제 DBMS라고 하는데 DBMS의 종류로는 오라클이나 뭐 MySQL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정의어인데요. 데이터 정의어는 DDL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정의어 DDL, DDL 영어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DDL은 DDL 데이터 데피니션의 약자거든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정의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인데, 사용하는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설계자가 사용하는 게 데이터 정의어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create, alter, dro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create 정도 그냥 눈에 익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조작어가 나옵니다. 데이터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해서 조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예요. 아무튼 데이터 조작어는 누군가 조작을 한다는 거겠죠.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사용자가 DBMS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검색이라든지 삽입, 삭제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언어가 데이터 조작어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select, update, insert, delete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차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암튼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다음으로 데이터 제어가 나오네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예요. 컨트롤, 제어를 한다는 거죠. 특징을 보게 되면 데이터 보안,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데이터 제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고요. 아래 commit, rollback, revoke 뭐 이런 함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번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는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에 해당하겠죠. 보기 2번 데이터 무결성 유지, 결함이 없는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3번 데이터의 보안 보장도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에 해당하고요. 웬만한 것들은 좋은 말이 있으면 대부분 장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보기 4번 데이터 간의 종속성 유지라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이 틀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잖아요. 이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제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종속성 유지라고 하는 것은 장점에 해당하지 않고요. 데이터 간의 종속성 유지는 데이터베이스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암튼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제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 맞는 설명이죠. 보기 1번은 맞습니다. 보기 2번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데이터의 중복성 최소화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전사나 비용의 감소라고 하는데 보기 4번이 틀렸죠. 전사나 비용은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이 전선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아니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쉽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라고 하네요. 3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데이터 제어가 되죠. 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저희가 앞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데이터 제어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고요. 데이터 보안,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사용하는 언어가 데이터 제어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코볼, 파스칼, C와 같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와 DC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조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1번이 틀렸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이제 일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소위 말해 보통 개발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자나 이런 응용 프로그래머들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가 DML이었죠. 암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문제를 조금 치사하게 낸 게 코볼, 파스칼, C와 같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와 DM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조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에 대한 설명인데요. DCL은 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외운 학생들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DCL로 바꿔서 뭐 전혀 관련 없는 보기로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되어 있네요. 암튼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스키마를 정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스키마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의미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이 되겠죠. 보기 3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일반 사용자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시스템의 성능 분석 및 감시를 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이 되겠고요. 4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풀이를 보게 되면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는 DML이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정답이에요. 다음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어떤 표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렵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데이터를 표를 이용해서 나타낸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행과 열로 이루어진 하나의 표 형태로 표현한 것을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오는 릴레이션의 구조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용어가 생소한 게 좀 나오죠.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의를 하는 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표라는 용어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도 사용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릴레이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릴레이션의 구조는 아래와 같은 구조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튜플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 릴레이션에서 행을 의미해요. 저희가 이제 엑셀에서 봤을 때 보통 여기에 행, 여기에 열로 이렇게 학습을 했었잖아요. 이 엑셀 시트에서 행을 튜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요, 속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테이블에서 열을 의미하는 게 애트리뷰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릴레이션의 구조에서 보면요. 행이라고 하는 거는 튜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레코드라고도 해요. 다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의 행을 의미하는 거를 레코드라고도 하고 튜플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것을 필드라고도 하고요. 속성 애트리뷰트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도메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도메인인데요.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어떤 하나의 속성, 하나의 필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의 집합이 도메인이 됩니다. 도메인이 어떤 범위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에서 도메인 같은 경우는 김희서, 세로이, 홍수민, 강감찬, 김사라 이름 필드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의 집합이 도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의 도메인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그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디그리는 애트리뷰트의 개수를 디그리라고 하고요. 카디널리티는 튜플, 행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다, 그쵸? 자, 그래서 옆에 예제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디그리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애트리뷰트, 숙성의 개수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디그리는 3개가 되고요. 카디널리티는 튜플, 행의 개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카디널리티는 5가 되는 겁니다. 릴레이션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릴레이션의 특징, 테이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튜플, 행이죠. 튜플은 중복되지 않고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유일해야 하고 속성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키로 설정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배울 거지만 기본 키라든지 후보 키 이런 키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암튼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키로 설정한다 라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보기 1번입니다.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한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2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데이터들을 표 형태로 표현한 것이 릴레이션이라고 했죠.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보기 3번입니다. 속성들로 구성된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여기 보게 되면 속성들로 구성된 튜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테이블이 있을 때 속성, 애트리뷰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레코드, 행이라고도 하고 튜플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행이 있을 때 이 하나의 행은 이 속성들로 구성이 되죠. 하나하나 속성들로. 그렇기 때문에 속성들로 구성된 튜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암튼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attribute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틀렸습니다. 보기 4번은 틀린 설명인데요. 왜 틀렸냐면요.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 속성, 필드, attribute 다 동일한 말이죠. 어떤 속성 필드에서 이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요.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추후에 저희가 이제 기본 키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본 키로 설정이 된 경우에는 널 값, 비어 있는 값을 가질 수 없거든요. 하지만 attribute 자체는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추후에 기본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속성이 기본 키로 지정된 것이 아니면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널 값이 어떤 비어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도메인이 되었습니다. 보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보기 1번은 튜플에 대한 설명이죠. 보기 3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는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해요. 그냥 이것을 정의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논리적 단위는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되는데 자 튜플이 있어요. 튜플은 속성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속성들로.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속성이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게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는 속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파일 구조에서 레코드와 같은 의미는 튜플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입니다.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이다.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도메인이었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은 모두 상이하며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나요? 순서가 없다라고 했죠. 순서가 없습니다. 릴레이션 테이블의 특징 두 가지 기억을 해주세요. 아무튼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보기 3번입니다.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하고 애트리뷰트 수를 디그리라고 한다고 했었죠.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예요. 그렇다고 했었죠. 애트리뷰트, 속성.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이며 파일 구조상 필드에 해당합니다. 애트리뷰트는 필드. 다 동일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튜플은 중복되지 않고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규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를 보기 전에 이상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상이란 정규화를 거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서 릴레이션 조작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의미하는 게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 예제를 보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왼쪽에 어떤 표가 있네요. 여기에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담당 교수 K01의 담당 과목이 영어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테이블에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 이것도 영어로 바꿨어요. 근데 맨 아래쪽에 있는 행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정을 못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해당 테이블을 보니 K01 교수의 과목이 영어도 있고 어떤 레코드, 어떤 행에는 국어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정규화를 거치지 않으면 릴레이션 조작 시 발생하는 문제점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규화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속성들 사이의 종속성을 제거해가는 과정입니다. 즉, 이상 문제를 제거해가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의 테이블을 오른쪽과 같이 테이블을 나눠 볼게요. 데이터의 종속성을 제거해가며 테이블을 나눠 볼 건데요. 이 담당 교수와 과목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고 그리고 학생, 생년월일, 담당 교수 필드만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테이블 간에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K01 교수의 과목이 영어로 바뀐다고 한들 이 테이블을 필요할 때는 담당 교수를 기준으로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떤 릴레이션 조작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정규화가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중복돼서 있는 거를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는 것들이 정규화의 과정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보게 되면요. 정규화는 속성들 사이에 종속성을 제거해가는 과정입니다. 왼쪽 테이블에서 어떤 종속성을 제거해서 오른쪽처럼 테이블을 나누어서 표현해줬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상 문제를 제거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규화를 수행하면 데이터의 중복이 최소화되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규화의 어떤 단계가 있는데 정규화 단계를 높게 할수록 만족시켜야 할 조건은 많지만 이상 문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이렇게 표를 나누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는구나 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정규화에 대한 이해는 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저희가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정규화를 통해 테이블 간의 종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잘못된 설명이죠. 정규화는 종속성을 제거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대체로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그쵸? 위에 예제에서 봤듯이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분해하면서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줄여가며 종속성을 제거해가는 과정이 정규화가 됩니다. 보기 3번입니다.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맞는 설명이죠. 추가, 갱신, 삭제 등 작업 시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정규화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한 테이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제거하는 게 정규화죠. 보기 1번은 맞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정규화를 실행하면 모든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해진다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죠. 위에 예제에서만 보더라도 필드 수가 다르게 표현되었죠. 9번에 2번은 전혀 관련 없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보기 3번도 한번 볼게요. 정규화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나누어져 최종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겠죠. 보기 4번입니다. 정규화를 실행하는 목적 중 하나는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ER 다이어그램 표기법의 기호와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10번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살펴보고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체 관계도라고 나오네요. 개체 관계도가 어떤 거냐면요. 데이터를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 개체 관계도가 됩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 개체 관계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ER 다이어그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래쪽에 있는 네 가지 기호인데요. 사각형은 개체를 의미하게 되고요. 다이아몬드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워는 어떤 속성을 의미하게 되고요. 밑줄이 있는 밑줄 타워는 기본 키 속성 타입을 의미하게 돼요. 저희가 조금 이따 기본 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무튼 ER 다이어그램에는 이런 네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호들을 바탕으로 아래쪽에 나온 것을 저희가 ER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봉사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학생에는 밑줄이 되어 있는 게 기본 키 속성입니다. 속성들이 필드들이 학번, 이름, 나이가 있는데요. 기본 키 필드, 기본 키 속성은 학번이 되고요. 그리고 봉사 내역에는 기본 키는 따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 학번, 봉사 장소, 봉사 시수가 어떤 속성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체가 1대 n으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을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학생이라는 하나의 테이블 개체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봉사 내역이라는 테이블 하나의 객체를 하나의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 테이블에 속성이 있을 텐데 속성은 타원으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학생 테이블의 학번은 기본 키 속성이기 때문에 밑줄 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름, 그리고 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봉사 내역 테이블에는 학번, 그리고 봉사 장소, 그리고 봉사 시수 이렇게 각 속성을 타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객체가 1대 n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1대 n이기 때문에 1, n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이게 ER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0번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요. ER 다이어그램의 기호를 묻네요. 사각형, 속성 타입 틀렸죠? 사각형은 객체 타입입니다. 그리고 마름모는 관계 타입 맞나요? 마름모가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관계 타입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보기 3번입니다. 타원은 객체 타입이 아니라 속성 타입을 의미하게 되고요. 밑줄 타원은 기본키 속성 타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 객체 관계도에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객체 관계도를 표현하는 ER 다이어그램에서 이 기호와 의미를 한번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1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